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월요일, 3월의 첫 출근 날,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국내, 세계적인 이제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8만 7천여 명의 확진자에 거의 3천 명의 사망자인데, 중국이 여전히 8만 명 가까운 환자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이 어제 3,736명을 기록했고, 지금 이란, 또 이탈리아,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아프리카에도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집트, 알제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실상 팬데믹이죠. 예, 뭐 지금 빠르거나 늦거나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21세기 신종감염병 코로나19의 이 확산세를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란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그 신종감염병 코로나19의 그 확산세지만, 이란 같은 데는 뭐 지금 사회 지도층이 많이 감염되고 그 중에 일부 사망자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종감염병이라도 그 나라의 공중보건 체계, 의료 수준, 이거에 따라서 피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라든지 백신이 준비된 나라와 없었던 나라의 이제 사망률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각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초동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피해 수준을 낮추느냐, 이거에 이제 성적표가 끝나면 나오겠죠. 확연히 선진국과 후진국은 나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과 방역 체계가 미비한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더 긴장하고 그 문을 걸어 닫고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나라도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뭐 일찌감치 입국 금지를 하고, 지금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입국 금지를 더 확대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제2의 중국처럼 돼버려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입국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국가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옆에 둠으로 해서 더 영향이 빨랐고 또 그 폭 또한 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입국 제한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중국 남부 강동성이나 이 중국에서의 신종감염병 일종의 이제 에피센터라고 이 시작하는 그걸로 이제 중국 남부 강동성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해왔고, 뭐 실제 1997년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중국 남부에서 시작했고, 2003년 사스도 중국 남부에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AI도 계속 중국 남부에서 H5N1, H7N9, 뭐 H5N8, 뭐 이런 N6까지 다양하게 나왔고, 이번에 또 코로나19가 중국 남부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가깝고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그 점에 의해서 더 철저한 방역 체계 내지 대비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신종감염병 유입이 앞으로도 예견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멀게 국가 자체가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멀리 있으면 그 환자 유입이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준비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깝게 있고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3,736명이고, 격리 해제 30명. 지금, 30명 격리 해제고, 사망자 18명인데, 또 새벽에 몇 분이 돌아가셨죠? 네. 3분이 더 추가 돌아가셔서, 현재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격리 해제 21명 돌아가시면 51명 빼 하더라도 지금 3,700여 명의 그 확진 환자가 입원 내지 지금 입원 대기를 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700여 명이 아직도 자가 격리라고 하는 제대로 격리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확진 환자들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검사 중 물량도 여전히 33,000건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 중이 이렇게 많이 적체돼 있다는 거는 아직도 충분한 시약과 그 검사실 능력이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사망자 하신 분들 얘기를 뉴스를 보면 검사하고 검사 결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 확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는 검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 발생 속도를 못 쫓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환자 발생 상황 210명을 보면, 우리가 대구 경북에 지금 대구에 2,500명, 경북에 555명 해서 3,000명이 넘습니다. 한 4분의 3이 신천지 교도,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다 올인하고 있다 보면 나머지 지역, 지금 서울, 부산, 경기가 80명 내지 9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되면 100명을 넘어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경남, 충남은 이제 천안에서 지금 스포츠 댄스 그쪽 센터에서 집단 클러스터가 생겨서 이쪽에도 60명대입니다. 여타 이제 다른 지역들은 숫자는 적지만 국지적으로 환자 발생 있고, 또 교도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 중국 유학생이 이제 강릉에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 증상 없는데 확인이 또 됐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금 이 환자 발생이 시작되고 있어서 대구 경북에만 올인하고 있다가는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큰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환자가 많고, 기존의 병상을 털어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지병이나 응급질환, 암으로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입원이 안 돼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지금 원정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또 그 환자라든지 아니면 접촉자가 또 이동해서 또 확산시킬 우려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치료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중고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환자 확산 추세입니다. 2월 18일 이후에 지금 환자 증가 추세, 에피데믹 커브를 보면 하루에 500명 내지 이제 800명 정도 확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교도의 이제 유증상자 검사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양성 환자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과대하게 이제 대표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환자는 환자죠.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검사를 많이 해도 환자 수가 늘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낸
그런 현상이다. 문제는 뭐 1, 2주 내에 이 기세를 꺾는다라고 지금 기대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유행 그 양상을 결정적으로 뭐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기세를 꺾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가속도가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3,700여 명이라고 하는 확진자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다니지만 증상도 미미하고 또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확진이 안 된 실제 환자가 다수 있을 것이고, 또 확진 환자로부터 접촉된 환자분들 중에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초기부터 30번 환자까지는 복귀해 보시면 확진 환자를 찾고 찾아 격리하고 그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 추적해서 2주 자가 격리 이런 거를 쭉 해왔단 말이죠. 지금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방역당국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700여 명의 확진 환자, 31번 이후에 이분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뭐 자가격리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아마 이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을 거고, 여타 지역은 아직 숫자가 적으니까 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3,700명 이외에 확진되지 않고 돌아다니시고 계신 실제 환자, 또 이 3,700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 중에서 잠복기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앞으로 1, 2주 내에 증상이 나와서 그 중에 또 일부가 진단이 되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1, 2주 내에 이 증가 추세를 결정적으로 꺾는다는 게 얼마나 그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면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단박에 해결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3월이 꽤 혹독하고 잔인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어쨌든 어제 뭐 일단은 좀 남녀 비는 여성이 여전히 6대 4로 많고요. 아마 이제 종교적인 그 신천지교의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20대가 1,054명입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계속 증가되는데, 이것도 신문 기사에 의하면 신천지 교도 중에 신천지에서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포섭해서 신도로 만들면서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다른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0대가 가장 많은데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대가 이렇게 도미넌트하다. 이거 상당히 그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아이들 뭐이 이제 뭐 4세, 또 어제는 그 경산시에서 이제 출생 후 45일 된 신생아가 확진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천지 교도고 진단을 받고 그 아이하고 엄마가 이제 확진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아이들은 사실 죄가 없죠. 성인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 감염시키는데, 현재까지는 뭐 중국에서도 아이들이 걸리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고 크게 중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이 코로나19가 소아에서 얼마나 중증도인지를 알 정도의 충분한 환자 수가 아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홍역이든
A형 감염이든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아이들은 좀 약하게 옵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은 더 심하게 오죠. 그러니까 홍역을 아이들이 걸렸을 때는 뭐 약하게 지나가지만 20, 30대 성인이 걸리면 더 심하게 옵니다. 수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두도 애들은 가볍게 물집 나고 이제 큰 탈 없이 회복되는 반면에 성인이 걸리면 물집도 많이 나고 많이 가렵고 흉터도 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두도 심하게 오고, A형 간염도 아이들은 걸리면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걸리면 심하게 이제 정격성 간염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마 면역 시스템의 차이다. 결국 이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의 상호 반응과 전투인데, 아이들은 선천 면역은 있으나 후천적으로 이 능동 면역, 획득되는 면역이 미비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와의 격렬한 싸움이 덜한 것이 아니냐. 성인에서는 뭐 선천 면역뿐만 아니라 강력한 후천 면역, 능동 면역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더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고, 아이들은 좀 더 약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환자 수가 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날이 새로운 놀라운 사건에 우리는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태까지 우리가 뭐 잠복기 전파력 또 있다. 그다음에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뭐 24일까지 간다. 또 엊그제는 우리나라 환자 중에 이제 퇴원했는데 5일 만에 다시 증상이 있어서 했더니 바이러스가 나오는 일종의 이제 재활성화가 돼서, 그러니까 그 퇴원 시에는 치료로 바이러스가 PCR 검출한 게 밑으로 억제가 돼 있다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분이 70대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다시 승해가지고 증식을 하면서 증상도 나오고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이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이미 광동성이라든지 또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고 한 바가 있고, 그 결과 한 14%가 회복한 후에 다시 바이러스가 나오더라 하는 중국 자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퇴원 후 격리 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하고 2주 시점에서 다시 확진 검사를 받아라 라는 이제 지침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새로운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린 놀래지만 사실은 원래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벌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생아 감염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임신부 감염 사례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죠. 뭐 임신부가 만삭이 됐는데 걸렸다, 출산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분만실에 보호장구를 입고 소독하면서 안전하게 또 출산해야 될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양상들을 나날이 갱신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뭐 제가 주장했던 이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위중, 중증, 중등증, 경증 나눠서 그 각각의 그 최적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뭐 국가지정격리병원, 중간에 뭐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뭐 체육관이나 전시장을 개조한 임시병원, 이렇게 경증 환자를 해야 된다. 집에서 자가격리는 환자가 자가격리를 잘 못 지켜서 전염원도 되고 2, 3차 가족 내 전파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는데 집에서 자가격리해서 치료가 될 수가 없다. 현재 뭐 대구의 노인 만성병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 중에 치료 뭐 자가격리 중에 연이어 사망자들이 생기는 것이 다 그런 미비점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어제 정부에서는 뭐 그런 그 환자의 중증도를 뭐 최중증, 중증, 중등도,
경증 이렇게 나눠서 뭐 최중등이나 중증은 그 중등도 이상은 또 국가지정병원이나 음압병상 아니면 음압이 없으면 포터블 음압기로 한 병실 이런 데에서 치료하기로 했고 중등도 이상은 이제 80%가 경증이라고 계속 정부는 강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증 환자는 이제 교육원을 개조해서 생활치료센터라고 이제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라고 거기에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고 격리하에 의료진 관찰하에 이제 치료하겠다라는 일종의 진일보한 정책을 늦게나마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조치라고 보고 문제는 스피드인데 과연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얼마나 빠르게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지금 뭐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중증 환자 위주의 이제 치료, 또 환자 발생 감소 이런 목표를 내걸었으면 사실 중증 환자 치료라는 것이 그냥 병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실 내에 또 의료진, 숙련된 의료진, 그 다음에 치료제들, 약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그냥 입원시켜서 그냥 여관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사도 제공하지만 뭐 혈압이나 체온이나 바이탈 사인 체크해야 되고 진찰도 하면서 필요하면 거기서 엑스레이도 찍고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혈액 검사, 뭐 백혈구라든지 빈혈이라든지 간 기능, 콩팥 기능, 소변 검사, 생화학 검사나 소변 검사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포터블 검사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걸 생활치료센터에 갖다 놓고 의사 진찰하에 이제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태가 좀 중증으로 가는 것 같다. 좀 심해진다. 그러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서 적절하게 빨리 치료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패키지로 준비가 돼야 된다. 병실과 의료진과 치료약물과 기타 부대 의료 기기들이 시스템적으로 패키지로 제공되고 또 이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지침, 기준 이런 것도 마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한테 교육을 시켜서 숙지를 시켜서 유니폼하게 잘 그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생활치료센터에 뭐 입원하신 경증 환자분들은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환자 뭐 치료도 문제지만 그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뭐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고 또 뭐 시시때때로 갇혀 지내니까 일종의 뭐 격리시설 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춤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걸 시키면서 좀 기분을 좀 좋게 업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적으로 준비돼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 확진 환자 현황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은 뭐 거의 환자가 폭발적인 상승세고 기타 여타 지역들이 더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교회 또는 또 병원 또 그 운동 스포츠 센터 또 요양원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가 또 하나의 불씨가 돼서 환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말 있죠. No time to lose. 잃을 시간이 없다 지금.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뭐 전력을 다해서 총력 대응을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이런 클러스터
코로나19 환자의 집단 발생들이 있는데 여기를 적절하게 방역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또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좀 더 지금이 뭐 상당히 뭐 어려운 시기죠. 국민과 의료계와 국가가 합심해서 지금은 뭐 어떤 진영 논리나 어떤 이해 관계나 어떤 신념이나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서 협력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국민 개개인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기침 에티켓, 주변 생활 환경 청결하게 하는 거를 상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 상시 실천해야 되고 적어도 3월 한 달은 100% 실천하기. 어떤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금 보면은 본인이 잘 지켜야 가족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고 국가가 안전한데 지금 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40, 50대 활동적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해서 많이 걸리고 그분들이 집에 와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 또 영유아 감염시키거든요. 가족 내에.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 있고 건강한 성인들은 심하게 안 앓고 회복되지만 본인이 괜찮으니까 이게 큰 병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참 착각입니다. 왜냐면 가족 중에 어느 집이나 뭐 고령자 부모님 중에 만성병 환자도 있고 영유아도 있는데 본인이 안 지켜서 감염되면 이 가족들한테 퍼뜨리면 가족들 고령자 만성병 환자는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는 이런 방관, 그런 방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철저히 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위생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의료계도 상당히 뭐 아마 뭐 사스나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신종감염병 상황을 겪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의료진들이 지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버티지 않았다면 더 힘든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 현장에서 의료진, 의사, 간호사 중에 피로도도 좀 가중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1, 2주 내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인력 관리,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휴식을 주면서 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검체 채취에 의료진을 주로 동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또 치료 이런 거에 우선적인 역할이 부여돼야 되고 검체 채취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의 주 업무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중요한 이 스테이크홀더는 이 코로나19 유행의 국면에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라는 3자의 스테이크홀더가 협력하고 협조해서 총력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적인 지금 국면을 입체적으로 또 다이나믹하게 복합적으로 봐서 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지금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상 자원도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칼레트라나 약물도 지금 우리가 무한정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투약하지 않으면 약제도 부족해질 상황에 지금 당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인력과 자원과 뭐 치료약과 병상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넣어서 효율화를 모색해야 된다.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로 경증 환자를
하면서 대학병원에 이제 의료진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의료 대응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은 기존의 국민들이 치료받는 근만성 질환, 암 환자, 수술 환자, 응급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그 여력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코로나19 이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서 전전하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콜라테럴 데미지고 2차 피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환자와 그 유행 방역 못지않게 살펴야 되는 것이 기존의 우리 국민 건강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거에 대한 점검 반드시 돼야 되겠고, 지금 뭐 결국 의료계가 지금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과 사명감 갖고 감내하고 있지만, 이 피로도가 심해지면 그 책임감, 사명감만으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그 적절한 지원 또 배치,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기사 중에서 정리한 것인데, 코로나19의 연령대별 환자 및 사망자 또 사망률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는 환자 수입니다. 확진 환자 수. 10대, 그러니까 20대가 1054명으로 가장 많다는 말씀 드렸고, 상당히 특이한 현상인데, 그 외에는 뭐 50대가 가장 많고 이렇게 정기분포처럼 보이죠. 여기서 이제 빨간 점이 이 사망자 수와 사망률입니다. 지금 30세 이하에서는, 29세 이하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없고 사망률이 제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30대와 40대에서는 각 사망자가 한 명씩 나오면서 사망률이 0.2%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 80대에서는 사망률이 3.2%입니다. 70대에는 1.9%, 60대에는 1.3%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인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발병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돼서 사망까지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가 걸립니다. 지금 그 위중한 환자도 20여 명이 있고, 또 지금 고령자층의 지금 환자 수가 여기 보시면 60대가 453명, 70대가 158명, 80대가 6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80대에서 사망률이 15%일 정도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이 환자가 확진된 시기로부터 사망까지 일주일 내지 3주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시차를 두고 진정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나오겠죠. 이 시점에서는 발생률, 환자 발생률은 정확한 거, 비교적 정확하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사망자 수가 앞으로 1 내지 3주 뒤에 나오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는 사망자 수나 사망률은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뭔가 특단의 대책으로 이걸 증가세를 꺾어주지 않으면, 지금 뭐 정부에서 1, 2주 내에 어떤 기세를 꺾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기대하는 건데, 이 증가 추세를 특단의 대책으로 꺾어줘야 될 이 스피드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꽤 뭐 수십 미터 이상 가야지 차가 정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세를 꺾을 만한 지금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네.
신천지가 아니면 검사 안 해주고 고열이 아니면 검사 안 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몇몇 생기던데 의사 환자 분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뭐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31번 이후에 많은 환자가 나오고 지금 유행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건 사실인데, 지금 신천지에 이제 뭐 그 교회 관련된 분들을 전수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 검사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 이제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인적 물적 진단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신천지가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 유증상자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제가 신문 기사에서 그 돌아가신 환자분이 가족이 그 신천지가 아니어서 검사 우선시에서 밀렸다라면서 차라리 신천지 교도라고 얘기할 걸 그랬다라는 뉴스를 듣고, 참 오히려 신천지 교도가 더 우대받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모든 국민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증상이 있으면 신천지 교도이건 아니건 빨리 해줘야 되겠죠. 지금 무증상자가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국면에서의 중요한 목표는 환자 증가세를 줄이고, 환자의 추가적인 발생을 줄이고, 이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도록 이걸 꺾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망자를 예방하는 거죠. 사망자 수 줄여야 되겠죠. 결국 이 유행이 언젠간 끝나겠는데, 끝난 결과는 환자 수와 사망자 수다. 그게 성적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늘면은 서지 캐패시티, 의료 시스템의 환자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최대 허용 치를 넘어가게 됩니다. 의료 역량 최대 허용치라고 번역할까요? 서지 캐패시티? 뭐 병상이나 의료진이나 자원이나 물자를 다 통틀어서 의료 역량이라고 하면, 이런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이것이 뭐 기존의 환자 근만성 질환 플러스 코로나19를 다 합쳐서 능히 문제없이 해결할 의료 역량 최대 허용치를 넘어서는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고비를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서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더 큰 2차 피해가 온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을 막는데 온 역량을, 국가적인 방역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신천지의 뭐 전수조사 확대, 이쪽에 지금 오히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거기다 역량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몇몇 환자분들은 검사를 기다리다가 숨지기도 하시고, 또 이제 사후에 확진을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만큼 지금 점점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지금 뭐 1,700여 명이 확진 환자가 뭐 자가 격리면서 입원 대기 중인데, 지금 병상 수가 태부적인 것도 있고, 기존의 병상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뉴스에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 국가음악격리병상에 확진 환자가 있는데 경증이어서 해주는 건 하루 삼시 세끼 밥 주는 거밖에, 드리는 거밖에 없다. 식사 제공밖에. 이거는 국가지정 음악유지병상은 중증의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입원시켜서 치료에 집중해야 될 병상 자원이거든요. 중증 환자들은 일단 폐렴이나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악유지병상에서 안전하게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해야 되고, 이
위중한 환자들은 뭐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 상승제를 쓰거나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산소 치료나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해야기도 하고, 더 악화되면 최순환 혈액 여과 장치 에크모도 해야 되고 이런 대상인데, 지금 국가유지 격리병상에 경증 환자가 있다라는 거는 초기에 이제 경증 환자들이 입원됐겠죠. 이게 환자가 많지 않을 때. 아직도 거기 있다라는 거는 이 의료의 고급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환자들을, 경증 환자들을 그냥 포터블 음악기가 있는 일반 코트 병실이나 일반 병실로 빼고, 지금 그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령자 환자 분들을 입원을 우선 시켜야 되겠죠. 이런, 지금 보면은 80대 이상이 63명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선 치료 대상입니다. 중국에서 80대 이상 치사율이 15%라고 했으니,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80대 이상은 뭐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져 있고 만성병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 다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라고 해서는 안 되죠. 즉시로 확진 순간 최우선적으로 입원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70대도 158명입니다. 지금 사망자 보면은 40대, 30대도 각 한 명 있지만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중증 환자 기준이나 입원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며칠 걸릴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스피드가 생명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메시지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기준을 만들면 그거 따지느라 또 길바닥에서 환자들 헤매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심플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굉장히 전황이 복잡한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 가지를 하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나이, 만성병 유무, 그걸로 해서 최우선 순위로 이제 음압병상이라든지 대학병원 이런 데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건 스피드다. 빨리 즉시 시행해야 된다.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고 이런 겨를이 없다. No time to lose. 더 이상 이럴 겨를이 없는 거죠. No time to lose.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재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바이러스 퇴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뭐 세상에 존재가 알려진 지가 뭐 WHO 보고는 2019년 12월 30일 중국이 보고했지만 바이러스 시퀀스가 나온 거는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개월 된 신생아죠,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생아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성격일지, 어떤 행동일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점차 알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 한번 확진 받고 치료받고 이제 완치가 됐다고 PCR 음성인데 나가서 다시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중국에서 꽤 많이 보고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관건은 지금 가장 궁금한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앓고 나면 항체가 생길 터인데 이거는 뭐 예 없이 생기겠죠. 그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감을 막는 방어 항체인지, 아니면 코로나19를 한번 앓고 났다고 하는 하나의 감염됐었다라는 하나의 증거인지, 우리가 뭐 천연두를 앓고 나면 얼굴에 이제 공부 자국처럼 자국이 남잖아요. 그런 자국인지, 코로나19를 앓는 자국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컨대는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나온 항체가 방어 항체다. 다시 재감염이 안 되는 방어 항체다. 이러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홍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홍역은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다시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뭐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감염되면 항체가 나오는데 이게 C형 간염에 대한 예방 항체가 아니고 C형 간염을 갖고 있다라는 항체거든요. 바이러스를. 이게 참 이 병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도 지금 그거에 대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방어 항체라고 하면 좋죠. 그걸 방어 항체라는 걸 역으로 그 바이러스의 약점을 찾아서 백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그 항체로 치료제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번에 25번 환자였나요? 네. 네, 25번 그 광동성에서 아들 부부가 귀국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옮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감염 경로인데 그 70대 여성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병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이라는 고령 때문에 아마 이 바이러스 억제가 제거가 근절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불씨가 남아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온통 대구 지역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사실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우리가 첫 번째 환자부터 30번째 환자 했듯이 확진 환자를 찾아서 격리 치료하고 그 동선을 쭉 따라서 접촉자 찾아서 또 자가 격리를 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 지자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서울 경기 다 80명대인데 그것이 일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온통 그 대구 경북에만 초점이 쏘여 있다 보면은 그 발밑에 불똥이 지금 모락모락 피고 있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 경기 이쪽에 지금 각 80명대 환자들이 있는데 왜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진짜 중계하듯이 꼼꼼하게 환자의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이런 걸 그 중계하듯이 하면서 꼼꼼하게 했는데 왜 나머지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냐. 거의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뭐 그걸 알리고 있긴 한데 그 각 지역의 보건소나 그 보건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환자가 거기서 이제 또 접촉자 중에서 생기고 이 연쇄 반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산술적으로 환자 발생이 있었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로그 함수처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 경북 이해 지역도 지금 꼼꼼히 챙겨보고 그걸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방역 기회고 시기인데 점점 더 중요하고 그 기회의 창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환자 증가 추세를 차단시킬 그 기회의 창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뭐 책임감, 사명감 또
열성적인 그 열정으로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국민 개개인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의료계 또한 지금 상당히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으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정부 또한 이런 상황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리더로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 타워로서 현장에서 국민과 의료진들이, 지금 이거는 국민 의료진이 협력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그 용기를 정부는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